네, 안녕하세요. 김은배 기자입니다. 오늘은 기아차의 페이스리프트 모델 K7의 신차 발표에 나와 있는데요. 정말 이 공개 현장 있기 바로 전날까지도 이게 굉장히 많은 유출 자료들을 통해서도 이 정보가 이렇게 많이 나올 만큼 되게 관심이 되게 주목되어 있는 차량이죠. 지금도 저희가 사람이 없는 시간대를 저희가 한번 해보려고 조금 기다렸다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는 대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중에 저희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차급의 페이스리프트라는 말이 이제는 좀 식상할 정도로 많은 차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신차 효과를 오래 가져가기 위한 방편으로 이제 거의 굳어져 가는 상황이죠. 외형적인 측면에서 K7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굉장히 호평을 받았던 모델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급격하게 많은 부분이 변하는 페이스리프트는 다소 생각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K7이 왜 그렇게 큰 변경을 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단초를 이 K7 프리미어라는 이 이름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고, 최초 이런 의미죠. K7이 분명히 많이 팔리는 준대형 세단이기는 하지만 최고나 최초 이런 표현을 쓰기에는 다소 부족합니다. 왜냐면 형제차인 현대차의 그랜저라는 정말 기라성 같은 친구가 버티고 있기 때문이죠. K7이 아무리 많이 팔아도 그랜저와의 격차가 상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그랜저를 아무래도 의식한 이름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런 만큼 엔진이나 내부적인 어떤 첨단 시스템들도 많이 바뀌었지만 외관이 일단 눈에 들어오니까 일단 외관부터 얘기를 할게요. 일단 눈매가 가장 우선 눈에 들어오죠. 이게 다소 좁아졌습니다. 한 요만큼이 더 올라온 느낌인데 올라왔으면서도 평행한 느낌을 유지를 했어요. 이게 날렵하고 긴 눈매라는 게 요즘 차량들의 외관 특성입니다. 그런 만큼 이제 날렵하게 잘 뺀 것 같고 K5처럼 여기 눈매 부분과 이 그릴 부분을 연결을 해서 앞트임을 했어요. 이렇게 앞트임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예전에는 헤드램프가 좀 더 위에 있고 그릴이 약간 아래에 있었던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요 폭을 줄이고 그리고 앞에 있는 이 그릴을 키워서 평행한 듯한 느낌을 내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BMW를 닮았다 이런 식의 얘기도 나오고 있죠. BMW의 최근 모델 같은 경우에 콧구멍을 이렇게 키워도 되느냐 이렇게 많이 키워도 되느냐라는 식의 농담이 나올 만큼 그릴을 굉장히 키워놨는데 K7 같은 경우에 이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는 이 세로 그릴이 기존에는 좀 곡선이 일관된 모양을 나타냈었죠. 근데 지금은 위에서 내려오고 아래에서 올라오면서 이게 진짜 BMW의 어떤 그런 형상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해요. 이 세로 그릴 같은 경우는 이제 K7의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죠. 정말 국내 차량 중에서 이런 대담한 음각 그릴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걸 이제 처음으로 보여준 사례이기도 하고 그걸 또 이만큼 키워 놓으면서 굉장히 고급스러우면서도 이제 더 스포티하고 강인한 인상을 줄 수 있도록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램프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기 방향 지시등이 아래로 내려온 것을 또 특징으로 꼽을 수 있겠는데요. 여기 있던 안개등은 사라졌습니다. 사실 요즘에 이 부분에 있는 광량 자체가 요즘에 확보가 되게 많이 크게 되는 추세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개등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여기를 보면 이제 이 줄이 4개 정도로 보이는데 여기 끝에는 불빛이 들어오는 곳이 아니고요. 여기 3개의 요 라인에서 노란색으로 불빛이 들어오면서 이게 깜빡이가 켜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크롬 라인 같은 경우도 되게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네요.
뭐 그릴의 어떤 그 크롬 라인은 뭐 당연하고 아래쪽에도 크롬 라인을 이렇게 깔아주면서 전체적으로 크롬 라인이 굵고 진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너무 번잡하지 않게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릴 자체가 커진 만큼 이 어떤 요 라인 자체도 이 세로 라인 자체도 굉장히 더 굵게 뺀 모양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안에도 이제 뭐 지그재그로 이렇게 해놨죠. 이런 부분들이 기존 그 K7의 어떤 그 Z자 형상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또 반영을 하는 부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서 사실 이 데이라이트가 굉장히 또 눈에 들어오죠. 원래는 한 요쯤에 이렇게 Z자 형태를 뒤집어 놓은 형태로 여기 데이라이트가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도 흔적은 남아있지만 이 공간에는 이제 데이라이트가 제공되지 않고요. 이 데이라이트를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런 형태로 좀 더 고급스럽게 구현을 해놨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헤드램프가 이렇게 들어가는 이 라인을 살려준다고 볼 수 있는데, 이 헤드라인에서 크롬으로 이어지는 라인 자체도 Z자 형태인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사실 뭐 아까 뭐 방향지시 등 얘기를 할 때도 했지만 이 라인 자체가 Z자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어떤 아이덴티티적인 측면을 좀 충족을 시키면서 더 날렵하고, 전체적인 몰딩도 예전에는 이런 부분이 그냥 단순하게 동그스름한 약간 부드러운 느낌으로 이렇게 갔다면, 지금은 여기도 몰딩이 한 2번 정도 이렇게 지그재그로 들어간 듯한 느낌을 또 내고 있어요. 굉장히 통일감을 갖춘 그런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쪽으로 조금 더 오면 이제 휠이 있죠. 여기는 이제 전시용이다 보니까 19인치 휠이 들어가 있는데, 선택은 17인치부터 19인치까지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주행 성능을 조금 더 강조할 때는 뭐 17인치나 18인치를 이제 얘기를 하고, 기아차 측은 18인치를 이제 스포츠적인 어떤 느낌을 내는 퍼포먼스에 가장 어울리는 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9인치는 이제 그거보다는 성능적인 부분보다는 어떤 보여지는 측면, 뭐 웅장한 느낌 이런 걸 낼 수 있는데 초점을 좀 더 맞춘 것 같고, 여기 보시면 이런 라인 자체도 다른 휠에 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굵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고급감을 주려고 한 것 같네요. 이런 부분에도 이제 크롬이 들어와 있고요. 측면 라인을 보시면 측면에도 크롬이 되게 일관성 있게 많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까 Z자 몰딩을 얘기했었는데, 여기도 어떤 그런 비슷한 형태로 몰딩이 물결처럼 들어가 있는 형태고요. 이쪽 부분은 뭐 이렇게 크게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통일감을 유지해 주는 데는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어떤 이런 Z자 형상을 그대로 갖고 왔어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 여기 램프를 점선으로 이렇게 이어놨는데 굉장히 준대형에서는 보기 힘든 형태죠. 그리고 이 점선 자체는 사실 준대형뿐만이 아니라 어떤 차에서도 좀 보기 어려운 스타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를 보시면 이제 머플러 형태가 있는데, 여기는 실제 머플러가 아닙니다. 그냥 모양만 이렇게 해놓은 거고, 이게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머플러는 이제 더 아래로 내려가고, 실제 머플러는 더 아래로 내려가고, 이 윗부분의 어떤 그런 모양을 조금 더 살려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크롬 라인이 이제 밑에도 한 줄, 뭐 위에도 한 줄 이렇게 들어가면서 굉장히 좀 고급스러움에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네시스의 G90를 처음 봤을 때 느낌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K7이 고급스러운 어떤 모습을 연출하는데 많은 애를 쓰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것도 그럴 것이, K7 같은 경우는 준대형 라인이고, 그 위에 이제 K9 이제 플래그십 라인이 있는데, 그 사이를 메워주는 어떤 크기의 대형 세단이 없어요. 이제 스팅어가 있기는 하지만 스팅어는 이제 G70랑 이제 비교가 되는 스포티함을 좀 더 강조한 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G80
같은 그런 친구들과 그 준대형 사이에 있는 거기 사이에서 고민하는 어떤 그런 수요층들을 조금 이제 이목을 끌어보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측면 부분이 이 전장 부분이 거의 이제 5,000mm에 가깝게 이제 늘었다고 해요. 뭐 4,995mm 기존보다 한 25mm가 늘었고, 이거는 준대형이라기보다는 거의 이제 대형이라고 분류해도 될 만큼 이게 늘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뭐 G80보다도 아마 큰 길이를 갖게 됐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랜저와 이제 그 그랜저 윗급에 있는 뭐 G80 사이의 어떤 틈새 시장을 노리는 형태라고도 볼 수가 있고, 또 어떤 그런 강렬한 이미지를 또 줌으로써 그랜저가 이제 또 페이스리프트가 예정돼 있죠. 이제 그 그랜저가 나오기 전까지 아무래도 좀 굉장히 임팩트를 강하게 줘서 그 사이에 소비층을 좀 휘어잡으려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먼저 적용을 했던 시스템인데, 이 엠블럼 부분에 이제 스위치를 넣어서 기존에는 이제 어디 있는지 찾기가 잘 힘들었다면, 이제는 여기 엠블럼을 누르면 이렇게 트렁크가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뭐 요걸 누르면 다시 이제 내려가고요. 이런 형태로 돼 있고, 그리고 키를 갖고 있었을 때 이제 한 3초간 서 있으면 이제 자동으로 열리는 어떤 그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요 부분만 이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김에 트렁크 내부도 좀 볼까요? 뭐 트렁크 내부에서는 뭐 이제 뭐 특별한 특이점을 찾기가 어려운데, 보통 이제 현대나 기아차의 한 요 정도 급에 들어가는 그냥 되게 노멀한 모양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스키스로나, 그리고 한 여기가 보통 파여 있는 어떤 이 디자인 자체도 뭐 거의 뭐 대동소이하고요. 뭐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네요. 여기는 내부 디자인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일단 이렇게 손잡이 부분을 아까 제가 이제 볼 때는 이제 크게 부각이 되지 않았었는데, 가까이서 와 보니까 이 크롬이 굉장히 좀 부각이 되네요. 전체적으로 그냥 단일 그 크롬 형태로 이렇게 뒤덮은 게 아니라 위에 한 겹, 그리고 아래 한 겹 해서 이렇게 맞물리게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조금 강조를 한 것 같고요. 일단 문을 한번 열어볼게요.